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연주입니다.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우리 지역 이슈는 바로 전남 광주 통합입니다.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또 행정통합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진 상황과 쟁점, 또 무엇보다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포에 오랜만에 오셨죠? 예, 목포는 자주 왔는데 특별히 목포 네. MBC는 특별히 예. 정말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네. 또 오늘 저희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타운홀 미팅하고 바로 또 오셨어요. 예, 해남에서 오늘 정말 1시간 50분 가량을 네. 전남지사랑 강기정 시장이 어떻게 이 통합을 결심했고 또 앞으로 통합의 이후에 광주 전남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의 미래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쪽 서남권 네. 군수님들 또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 정말 주민들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분위기가 꽤 괜찮았군요. 예, 1시간 50분 동안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게 금방 갔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도 탄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도의회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제 결론이 됐고 그리고 국회 의결만 좀 남아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시급하게 좀 봐야 할 상황들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시도의회 의견이 의결된 만큼 이제 한 8분 응선은 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말경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제 그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회 본회의 통과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최종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이 되게 될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통합시장을 뽑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현재 8분 응선은 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통합은 변함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그래도 어려운 고비들을 좀 잘 넘겼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예. 예.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제 명칭을 정하는 것과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점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SNS에서 올려준 것처럼 민주주의의 본산다운 광주 전남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정말 어려운 고개를 그때 넘었습니다. 네.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갑론을박도 이어졌었습니다. 이 주 소재지라는 개념이 꽤 중요한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합되기 전에 관성으로 주소재지가 중요했습니다. 주소를 어디로 둘 건가, 시장이 어디로 출근할 건가, 또 기획조정실이 어디에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통합을 앞두고 매우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대구 경북 같은 데가 홍준표, 이철우 두 분이 통합을 추진하다가 이 주청사를 어디로 둘 거냐, 그때는 대구로 두기로 했는데 네. 이 주청사를 어디로 둘 건가를 하다가 대구로 둔다 그러니까 경북의 저 위쪽에 있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안동이나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면서 잘 안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청사 문제는 꺼내지 말아달라. 1청사, 2청사라도 부르지 말아달라. 그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될 문제다. 그래서 제가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님들, 시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저만 이건 판도라 상자니까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열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명칭 결정하는 과정에 네. 딜이 된 거 아닙니까? 짝꿍으로 맺어서 명칭 가져간 데가 주청사를 하자. 이런 논란을 겪다가 그냥 크게 화들짝 놀랐죠, 다. 그래서 열리던 판도라를 빨리 닫고 다시 합의한 것이 이제 명칭은 전남 광주 특별시, 약칭 광주 특별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청사는 없다. 주청사는 전남 동북권, 그리고 무안청사, 광주청사가 다 주청사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죠. 네. 처음에는 또 광주에 있어야 된다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세 곳에 균등하게 저는 광주에 있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요. 네. 청사 문제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자꾸 청사를 전남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도라 상자를 열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저도 광주광역시장으로 광주에 둬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주장을 모두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선출된 단체장에게 좀 일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도청 소재지 일단 3개 청사 고르게 뭐 분배해서 광주,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균등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새로 뽑힐 특별시장의 의지이고 약속이어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번 특별시장을 뽑는 과정에 그 후보들은 다 약속을 할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저는 첫 출근을 동부청사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5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는 하루 또는 이틀은 동부청사, 또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돌면서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과거에는 시장은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었는데 이 광주 전남 통합의 상황에는 창조적인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시장의 거주, 출근길, 소위 주청사는 3곳 모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청사 얘기를 앞서 하긴 했지만 이런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서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일단 지금 과정들을 거쳐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궁금합니다. 결국은 통합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전남도 3번의 통합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요소 중에도 도청 이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요소는 이 갈등의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은 통합 이후에 처리해야 됩니다. 갈등의 요소부터 먼저 끌어내 놓으면 통합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투표가 갖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네. 통합이라는 거대한 큰 결정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거다. 예. 그러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갈등이 극대화될 거니까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시도의회 의결 방식도 예. 더 통합에 실용적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도가 의결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초창기에 통합을 하자 저와 김영록 지사가 얘기할 때 초창기에 상당 많은 분들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민투표의 본질적 요소, 주민투표가 갖는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요소를 몰라서 또 폄하하거나 또 이걸 간과해서가 아니라 예. 통합이라는 걸 봤을 때 이 갈등의 요소를 테이블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소지역주의 내지는 여러 가지 지역 이기주의가 충돌하다 보면 본래적 더 큰 가치, 통합이라는 더 큰 가치, 예.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통합의 가치를 또 우선시해야 하고 어쨌든 지금 6.3 지방선거 있고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계속 속도에 대한 우려는 나오기 때문에 수기 과정을 잘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은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저건 거의 제 지론입니다. 네. 과거에 통합이 안 된 이유가 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시도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3번을 통합 시도를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네.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도지사 간의 결단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적극성이 없어서도 그렇고 이 2가지 점 때문에 늘 걸림돌이 돼서 못했던 겁니다. 예. 2번, 3번 못할 때마다 시도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도민들의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시도지사 간의 결심이 설 때
그럴 때 정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은 지금 시도통합을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시도통합은 이렇게 빠르지 않게 하면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숙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깊게 의견을 듣고 소위 청문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개 시군구, 광주의 5개 구와 전남의 27개 시군, 그리고 광주 전은 이제 직능별로 포함해서 28번을 설명회 공청회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3월부터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3월부터 시도 통합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네. 그때부터 7월 1일 출범하기까지 또 많은 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많은 토론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자기 이익된 시민들, 도민들의 이익된 방향의 어떤 조례 개정 요구도 할 것이고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또 새로운 시장이 직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또 통합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고 네. 행정은 행정대로 의견을 듣게 되고 이런 수기 과정이 너무너무 길게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시도민들이 지루하다라고 할 정도로 길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통합의 결정은 정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수기 과정은 지금 단계 그리고 법이 통과된 이후 단계 그리고 7월 1일 통합시장이 된 그 단계 3단계의 수기 과정을 깊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전남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세고 인구가 집적화되어 있는 광주에 모든 것이 좀 쏠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광주 분들은요, 광주 시민들은 네. 광주가 없어진다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광주 시민들은 광주가 없어진다 그러고 전남 도민들께서는 광주로 다 빨려간다 그래요. 네. 이 둘 다 저는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어디로 흡수되지도 않을 거고 광주가 사라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새로 뽑힌 시장의 정확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 또 시도민들의 또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산업, 교통, 이런 부분에서 균형 발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으로 보면 예를 들면 요즘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것이 AI 예. 반도체입니다. AI는 광주는 인재를 키우는 중심, 인재와 생태계를 만드는 중심이 광주권일 될 것입니다. 우리 서남권 해남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권은 반도체 AI 이 기술을 AI를 응용하여 산업을 스마트하고 AI와 결합된 융복합 산업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AI도 이렇게 자기 역할이 있을 겁니다. 광주, 서북권, 동북권.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광주는 엠코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후공정 패키징 사업의 반도체 중심입니다. 전남은 이쪽 서북권은 나주와 목포 이런 데가 예. 이 반도체 중에도 전력 반도체 이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동북권은 당연히 이 팹이라는 큰 공장 이런 팹이 중심으로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광주는 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광주권, 서북권, 동북권이 될 겁니다. 교통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교통에서도 저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동북권은 광양항을 중심으로 바다의 항만입니다. 네. 우리 서북권은 공항입니다. 무안을 중심으로 항공입니다. 네. 광주권은 철도를 중심으로 KTX와 철도입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삼각축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발전을 시키면 어디가 어디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가 사라진다. 네. 전남이 광주에 빨려 들어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크다. 네, 단체장의 의지가 크고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 광주 각 특성을 살리면서 나아가자는 건데요. 산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이 실제로 내 삶의 변화를 느끼는 건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선진국들도 봤을 때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이긴 합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셔요? 달걀이 먼저냐 예. 닭이 먼저냐 논란으로 빠질 수 있는데요. 네. 결국 기업이 와야지 사람이 옵니다. 독일도 북쪽에 있는 누르 지방에서 석탄을 파던 누르 지방, 저 북쪽에 있던 독일 북쪽에서 뮌헨 지역, 바이에른이라는 뮌헨 지역, 햇볕이 많고 이런 농촌 지역으로 기업이 몰려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독일은 제1등이 바이에른주라는 뮌헨 주도를 갖고 있는 바이에른 1등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이라는 곳에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있다가 지금은 텍사스 쪽으로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찾아서 기업이 오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 와야지 사람이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예.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주 한전만 하더라도요. 나주에 약 한 2천여 명의 우리 지방 인재가 취직을 했습니다. 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제가 전남대 전기과인데요. 우리 때는 대학 전남대 전기과가 2명이 한전 가거나 못 가거나 그럽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방 인재가 25%가 한전을 갑니다. 한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노무현 정부 때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에타 면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역을 발전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광주의 AI 산업인데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기업을 투자하도록 하고 내려보내겠다. 투자하도록 하겠다. 어디에? 에너지가 있는 곳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인재양성 사다리가 작동해서 거기에 인재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광주 전남의 발전은 기업이 먼저다. 예. 그리고 사람이 온다.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올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지지가 있었고 이번에는 또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이런 재정을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권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조를 지원하겠다. 예. 물론 5조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 아직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또 뭐 교부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당길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당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총량은 5조입니다. 4년 동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연간 5조에 좀 큰 의미를 좀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5조라는 것은요. 광주시가 1년에 국비가 4조 받습니다. 전남이 약 한 8조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둘이 합치면 광주 전남이 12조 정도를 국비를 받습니다. 국가 돈으로, 정부 돈으로. 나머지 이제 우리 시도민의 그 지방세가 있고요. 12조를 매년 받는데 거기에 5조를 얹혀준다. 예. 이것은 정말 그 피부로 느끼기에 잘 느껴지지 않으려고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광주시가 1년에 4조를 받는데 4조보다 더 큰 1년 예산, 정부 예산보다 큰 돈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5조, 이 5조의 돈을 어디에 쓸 거냐. 적어도 4년. 그리고 4년 지어지면 저는 이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조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20조를 어디에 먼저 쓸 거냐가 중요합니다. 공청회를 보고 설명회를 막 다녀보면요. 네. 다 시도민들이 이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 뭐 저희들도 좀 주세요. 우리도 좀 주세요. 나눠 씁시다. 또 시군구도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큰 가이드라인은 연륙교 만들고 네. SOC 투자한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큰 원칙을 줬어요. 예. 이 5조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에 써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에 써라. 네. 이런 큰 아웃라인을 줬기 때문에 네. 그런데 돈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남권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불공단이나 또는 3호 공단 같은데 이런 데 지금 한때 조선 산업이 지금 화랑이 돼 있고 지금도 대기업 중심으로는 현대 이 조선 같은 걸 중심으로 보면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생태계가 2009년 경제위기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생태계가 다 무너져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일감이 없습니다. 대신 대기업 조선은 화랑이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부장을 다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고 만드는 데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일자리 투입이고 산업을 살리는 거고 지역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5조를 정말 어디서부터 쓸 건가를 이제 선거 과정에도 또 후보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을 내놓겠습니다만 저는 1번은 어떻든 산업을 살리고 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 예. 광주에서 통합돌봄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통합돌봄을 하는데 예산이 좀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서 지금 마땅한 육성할 산업이 없는 도서 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도 더 소외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안 앞바다에서 풍력,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바람연금을 지금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님도 구체적으로 그 바람연금에 대해서 지목하면서 그 연금을 설계한 그 공무원을 정부에 갖다 써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바람연금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국회 우원식 의장과 농림부 장관과 제가 영농형 태양광 네. 시범 실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 GGM이라는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력을 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보충해보자. 100%는 아니고 한 40%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GGM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GGM 자체의 신재생 에너지 예. 뭐 주차장이나 이런 신재생 태양광을 통해서 보충하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저와 그 농림부 송 장관이랑 같이 협약도 맺었어요. 광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일이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어촌도 뭐 신안과 같은 좀 사례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방식들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정말 통합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도 많고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 저희가 뭐 참고하거나 아니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실패한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광주 전남도 3번 실패했고 대구 경북도 하려다 말고 네, 마창진도 있고요. 예 마창진도 예. 있고 마창진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건가요? 예. 부정적인 시간도 좀 많던데. 좋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성공했던 대표적이가 청주 청양입니다. 예. 거기도 역시 3번 실패했다가요. 예. 2014년에 성공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2025년 10년이 넘었는데 인구가 한때 80만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지방의 입장에서
늘어난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성공했다. 예. 바이오나 여러 기업,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고 네. 유치하고 이런 데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청주청양을 애초에 그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10년 동안 정부 지원한다 이랬는데 23년에 또 5년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로 15년째 네.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초단체끼리 통합이었고 네. 광역 대 광역 통합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광주와 전남, 강기정 시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이 굉장히 커질 텐데 이에 대해서 좀 철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과 1월 9일 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권한을 주십시오. 책임도 갖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앞뒷 면입니다. 그러니 광주 전남을 시범 실시로 무한대의 권한을 줘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 퇴임 전에 잘 됐는지 판단해 보시고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퇴임 직전에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선언하고 나가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그 오찬 과정에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과 권한은 양면이 지금 시민단체나 광주의 많은 NGO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이렇게 책임이 커지는데 이걸 견제할 힘을 달라. 감사위원회를 의회에 달라. 광주시의회 의원을 늘려달라. 또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고민해달라. 요구가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일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광주시 140만, 전라남도 170, 80만을 관장하던 그런 시장 도지사가 이제 너무너무 커졌어요. 예. 또 특별법 속에 많은 특례를 통해서 권한이 또 정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예. 위임됩니다. 그렇게 권한이 커진 만큼 이제 그 권한을 견제하는 힘도 시민사회 속에서 특별통합시에서 의회에서 열심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줘야 될 것입니다. 네. 책임도 안겠다 하셨는데 최근에 뭐 공청회에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꽤 그래도 뭔가 좀 부담도 많이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정치 25년 하는 과정에 예.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광전남 통합이라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예. 기뻤어요. 그런데 막상 이 시작을 해놓고 지금 32, 3일째인데요. 예. 정말 이 시도민들의 의견이며 막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동안 예산도 없고 정말 그랬다가 이제 5조가 온다 또 권한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 열망과 요구를 볼 때 예. 저런 요구를 내가 나에게 특별시장이 맡겨졌을 때 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광주 광역시장을 하면서 아침 6시 20분에 6시 35분에 출근해서 시청사에서 35분에 도착해서 정말 밤 끝낼 때까지 술 한 잔, 제가 술을 한 4, 5년 됐어요. 끊은 지가. 그렇습니까? 술도 안 네. 먹고 오로지 일만 정말 기계처럼 일만 처리해도 밀려오는 것이 광역 행정의 일이던데 이 통합 시장으로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기분 좋습니다. 예. 예. 앞으로 또 가야 할 길이 좀 많긴 한데요. 예. 제가 통합 관련 대담을 하면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앞으로 10년 뒤에 통합특별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장으로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광주시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또 기업이 잘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아프게 듣는 말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10년 뒤에 그때 10년 후에 청년들이 광주에 머물면서 좋은 일자리, 기분 좋게 일하면서 정주하면서 문화적으로 누리고
기분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떠나지 않는 청년, 이런 일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도민 여러분, 제가 광주광역시장, 광역행정만 하다 보니까 전남도에서는 전남도의 구체적인 상황을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것은 고흥입니다마는 고흥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광주에 고등학교로 와서 왔지만은 농촌에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쌀값 문제며 어촌의 문제며 섬의 고민이며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광주광역시 행정을 해왔던 그런 추진력으로 전남도 곳곳을 지금 파악해 들어가고 있고 구체적인 비전을 준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조선업은 어때서 문제고 어떻게 하면 될지, 광주의 AI와 서부권의 이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연결하면 될지, 광주에서 잘한다는 통합돌봄은 어떻게 전남에 확산하면 될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금방 다 비전과 방향을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 그동안 시도 통합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절대 불이익도 없고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남 광주 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